발기부전은 설명 안 하고 약 처방을 해주시나요? 굳이 알고 싶냐? 부작용을 알고 먹은 사람과 모르고 먹은 사람 어디가 더 많이 나타날까요? 인 거예요. 오늘은 탈모약 발기부전 부작용 설명 자세히 안 해주는 이유가 있다 라는 기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실 이 기사 보고 제목만 보고 제가 저희 영상에 달려있던 댓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발기부전은 설명 안 하고 약 처방을 해주시나요? 라는 댓글이 달렸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예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그냥 궁금하시면 약을 사면 종이에 있으니 읽어보셔라. 아니면은 약을 검색하면 인터넷에 요새 잘 나온다. 그럼 읽어보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거기 전 덧붙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굳이 알고 싶냐? 라는 말씀을 덧붙여요. 왜냐? 현재 남성형 탈모에 있어서 치료제는 남성형 탈모약,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단 말이죠. 그럼 남성형 탈모가 있는 분이 어떻게든 그 남성형 탈모로부터 피하고자 한다면 그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먹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 환자분들께 혹시 환자분에게 이 남성형 탈모약 말고 다른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기꾼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어찌됐든 환자분들이 머리는 갖고 싶단 말이죠. 근데 약은 피하고 싶어요 라는 게 본심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성형 탈모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약은 먹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인적으로 남성분들에게 머리카락은 거의 필수적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솔직히 해요. 여성분들이 대머리 좋아하지 않잖아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혹여나 저에게 반박을 한다면 진짜 대머리를 좋아하는 여성분을 데리고 오세요. 물론 우리가 인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름 그런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좀 필수적이라고 봐요. 그럼 그 필수적인 건데 약을 먹어야죠. 근데 어차피 먹어야 되는데 부작용을 걱정한다? 물론 걱정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확률로 생각해 봅시다. 확률적으로 안 나타날 확률이 훨씬 높아요. 부작용 확률은요, 적으면 1, 2%, 많으면 3, 4% 이런 정도의 확률이 있어요. 반대로 해봅시다. 부작용이 안 생길 확률이 95%에서 99%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환자분들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95에서 99%의 평범한 삶이었냐, 아니면 1%에서 5%의 그런 안 좋은 좀 삶이었냐, 대부분 다 평범해요. 그리고 이 부작용 떠나서 이 약은요, 제가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만 쓰일까요? 아니에요. 외국에서 만들어졌고 오리지널로 전 세계적으로 쓰여요. 제가 일개 개인이 만든 그런 허접한 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쓰인다는 건 안전하다는 게 전제로 깔린 겁니다. 안전하지 않은 약을 전 세계적으로 허가받아서 쓸 수 있게 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이거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는 과학을 의심하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고 좀 묻고 싶어요. 내가 오늘부터 약을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소화가 안 돼요.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약 때문인가? 그렇게 시작되는 부작용도 있어요. 심리적인 거죠. 실제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발기부전에 대한 시민성 원인이 엄청 커요. 실제 이 약을 떠나서요, 발기부전에서 원인으로 시민성인 부분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한 번 뭔가 좀 이러면 다음번에도 이런가? 그 다음에는 또 그럴 것 같은데 부터 점점점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의 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먹어봐야 아는 거니까 굳이 알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어떠냐. 모르고 먹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결론은 이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부작용을 얻을 확률보다는요, 부작용이 안 생길 확률이 훨씬 더 크고요. 부작용을 떠나서 이 약을 먹어서 머리를 지켜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부작용 하시냐는 거예요.
부작용을 너무 뭐 크게 생각하지 않냐. 부작용 저도 심각하다 생각해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부작용을 미리 알고 먹는 게 전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개인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할 생각 없어요. 부작용이 정말 궁금하시면 알아보셔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지 않는다 라고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거든요. 쉽게 생각해서 부작용 그냥 넘기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부작용을 고민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는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부작용을 내려놓으시는 게 어떠냐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 결국에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플라시보, 그와 다른 노시보 현상, 예를 들어서 부작용을 알고 먹은 사람과 모르고 먹은 사람, 어디가 더 많이 나타날까요? 인 거예요. 알고 먹은 사람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모르고 먹으면 아는 게 병인 것처럼 모르고 먹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그냥 크게 의식하지 않으니까 크게 그냥 이까지 약간 생기려는 것도 없어지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사에 대한 내용이네요. 결국에는 여기 나온 교수님도 그래요. 복용 초반에 생긴 이게 부작용들이 복용을 장기간으로 하다 보면 부작용이 많이 감소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물론 부작용을 겪으신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이게 앞으로 약을 고민 중인 분들은 부작용을 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이라는 건 안 좋은 것만 부각되고 있어요. 다른 약들은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도 안 꺼냅니다. 웬만해서 잘. 근데 이놈의 탈모약은 왜 이렇게 다들 부작용 걱정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약을 드시는 분들 포함 부작용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내 몸에 엄청 안 좋게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그걸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